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2분을 지나고 있네요. 10시가 아니구나. 11시네. 요새 시계를 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봐요. 어떨 때는 11시인데 12시라고 하기도 하고 1시인데 12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참 제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줄 2분 뉴스 강지호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매일같이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좀 많으시죠? 네, 오늘 또 10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학원 수업도 다녀오셨죠? 오늘은 논문 지도를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요. 논문 지도 받았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괜히 내가 답답해집니다. 저도 이제 박사과정 논문 아직 쓸 계획이 없어가지고 좀 미뤄두고 있고, 예. 과거에 이제 석사과정 논문 쓸 때 생각을 해보면 한 3번은 갈아엎은 것 같아요. 2일 뒤에 제출을 해야 돼가지고. 예, 그래놓고 한 번 더 갈아엎으래. 예. 그래놓고 갈아엎으라고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미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요새는 이제 2년 안에 다 학위를 줍니다만 우리는 기본 1년은 더 플러스 1을 다 1학년은 1년 정도는 더 다녔어야 해요. 그래야지 논문 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되게 좀 그랬지. 그래서 그 한 6개월 동안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느라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김건희처럼 안 되려면 열심히 써야죠. 네. 제가 이제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할 때인데 갑자기 이제 저에 대한 저를 아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예. 그때 그 사람들 중에 갑자기 어떤 놈이 제 논문이 표절이라고 어거지를 쓴 놈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 예. 내 논문 자체가 당시에 되게 독창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되게 난감해했던.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데 너무 좀 너무 시의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아쉽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도저히 같은 논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였다고 알고 봤더니 내가 뺏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거 뺏긴 거야. 연도를 제대로 안 봤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걸리면은 확 죽여버리려고 이 새끼들 그래 한번 더 들어보기나 해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들도 눈치를 중간에 깠나 봐.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그 바쁜 와중에 법정에 다녀왔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오늘은 이제 군대 사령관 내란 재판이고요. 오늘은 이제 중앙지역 군사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는 여인영이 나왔고요. 이제 피고인으로는 이제 이진우, 문상호가 나왔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사실은 피고인 상태잖아요. 네, 지금 피고인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언은 이제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더 가야 되나요? 앞으로 증인들이 아마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나 했더니 그건 아닌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길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동걸, 뭐 최석일 이런 사람들 이제 방첩수사단에서 체포자를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오늘 여인영 진술이 참 좀 의외의 경우가 좀 있었다고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 보도를 어디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인영이 뭐 자기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군 검찰에서 한 진술까지도 부인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보면은 여인영이 기존의 어떤 진술을 확인했다. 특히 국군의 날에 모여서 내란 모의를 했다. 국군의 날에 윤석열이 사령관들 불러다 놓고 비상대권을 거론했다. 그런 얘기가 뭐 나오긴 하던데, 조금 진실이 뭔지 좀 걱정스러워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뭐 이진우 변호사 측이 특히나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까 여인형 같은 경우에도 진술이 살짝은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12월 3일 날 기억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그 훨씬 더 이전인 24년도 막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인형이 조금씩 헷갈리는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군의 날 그날 내란 모의, 특히 내란 모의라기 할 수도 있겠고, 특히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거론했다는 거는 뭐 맞는 얘기인가요? 아, 이거는 명확하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인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임에서 계엄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인 단어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이 비상대권, 비상조치 이런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군의 날 비상대권을 거론했다. 아, 그러면 또 제목을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저기 내란을 거론했다라고 했는데 내란을 거론했다라기보다 이거는 국군의 날에 비상대권을 거론했다. 윤석열이. 네, 이렇게 바꿔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오늘 뭐 진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제일 제가 오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언론 보도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피눈물이 난다. 군이 도구로 이용됐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하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 다 내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울먹거리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사실인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도 진술을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여인형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영현이 원래 군사적인 행동을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거 항명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항명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해서 본인은 따랐고 이제 출동하라고 해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지금 부하 장군들, 대령들 다 지금 기소당하고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우선 부하들 같은 경우에 내 명령을 따랐으니까 모든 책임은 뭐 나한테 있다. 그 부하들은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내 부하들은 잘못이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오늘 진술을 쭉 들어보면 억울한 점이 본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령관이니까 그렇지, 별까지 달았으니까. 별까지 달았으니까 이제 그거는 책임은 내가 지고 내 지금 밑에 있었던 장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령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하는 짓을 봐서 예. 반성을 하고 있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솔직히 연관 장교까지 돼가지고 이거 이 계엄과 같은 상황을 거기서 그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여인형 같은 경우에 뭐 비상대권 얘기하는 걸 들었다며. 네. 그랬으면 계엄이란 얘기 들었을 때 글쎄 그게 이해가 안 갔을 리는 없고 특히 국회에서 계속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모의하고 있다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난 몰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계엄인지 아닌지 몰랐다. 글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기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그래서 국회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영현이 그 내란은 없다, 계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은 또 믿었다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김영현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선배님이 딱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용현 같은 경우에 이 모임에 여러 모임이 있었잖아요. 한 네. 5번, 6번 정도 되는. 거기서 뭐 비상조치, 비상대권, 그리고 이재명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대요. 윤석열이. 그럼 사실은 뭐 언질은 다 줬네. 언질은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쭉 내란 재판 엄청 다녔잖아요. 느꼈던 건 뭐냐면 12월 3일 날 당일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당일인지는 몰랐는데 그 회의에 있어가지고 모임에 있어가지고 계엄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사실 윤석열 이 어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군인들이 이해를 못했을 수는 있으나
흔히 검사들한테 쓰는 어법이에요. 네. 대놓고 뭐 준비해라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암시를 줘요. 근데 암시가 꽤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준비를 군인들은 안 했다면 윤석열의 화법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설마 하는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알 것 다 알면서 괜히 내숭 떨고 있어 이씨 이런 생각도 난 들어요. 내숭 같아. 그리고 이미 그 11월 달에 그 메모를 보면 14명의 체포자가 이미 전부 다 리스트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이 14명이 체포 명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 체포 명단이 12월 3일과 비교를 해보면 딱 한 명 빼고는 13명이 일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그 이전에 상당히 구체적인 무언가 내용이 나왔었다라고 저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별 일식이나 달고 몰랐다면 글쎄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까지 흘렸어.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그렇다. 뭐 악어의 눈물 느낌이 확 나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조금 당황했던 것이 똑같은 재판을 보고 기자들의 기사 내용이 틀려요. 여인영이 법정에서 군 검찰에서 한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군 검찰에서 한 내용을 거의 인정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진술도 있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압하려면은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미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내용은 이렇게 오늘 10시부터 5시 거의 반까지 쭉 진술이 있었잖아요. 네. 검찰도 진술했을 것이고 특히나 이진우 변호사가 되게 길게 질문했는데 특히나 이진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질문 상당히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형 같은 경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술이 약간은 바뀌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전 파악이 들고요. 제가 이 내용을 쭉 듣고 파악하기에는 뭐 비상대권이라든지 저기 나오는 뭐 이재명 같은 사람 비상대권 동원해서 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인형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인정을 됩니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예, 유일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모든 사령관이 그런 얘기는 합니다. 계엄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고 비상조치, 대권은 얘기를 했다. 비상조치나 비상대권이 계엄인데 비상조치나 비상대권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엄, 둘째가 긴급명령권, 셋째가 재정경제명령권 및 처분권. 이 셋 다 전부 다 비상대권 또는 비상조치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긴급명령을 할 리는 없고 군대 군인들 모아놓고 그렇죠. 군인들 놓고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면 그건 계엄 그 말고 다른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인식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상조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다라고 합니다. 찾아봤대요? 예, 그래서 한 5가지가 본인은 이렇게 찾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은 군인이니까 계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이라고 그렇지.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윤석열이 인지하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게 말이 맞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여인형이 계엄에 대해서 2번 반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반대를 하긴 했대요. 예. 6월 달에 무릎을 꿇고 윤석열과 여인형한테 계엄은 안 됩니다. 김용현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어허. 근데 물론 이게 본인이 술을 많이 먹고 지난번에 술 먹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난다. 네,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2번째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 직전이군요. 계엄 바로 직전이에요. 이 당시에 김용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비상계엄과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그
김영현한테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리를 꽝 쳤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공간 식당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엄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영이. 근데 정치인 체포조 이거는 여인영이 움직였잖아. 그 여인영이 움직였죠. 그 반대하는 사람의 행동이 그거야?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건 반대를 하지 않았던 간에 여인영이 우선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두 번의 반대를 한 거를 보면 사실 그 이전부터 이 군인들은 계엄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 계엄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고 12월 3일 날 이거는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진 않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뭐 오늘 언론 보도 일부 보도에 보면은 국군의 날에 비상대권 거론한 것 같지는 않다. 내가 그렇게 말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올해 돼지의무 다시 물어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그 비슷한 내용 이제 우리가 재판장을 딱 들어가면 비슷한 내용을 수도 없이 물어보잖아요. 막 5번, 6번 물어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워딩을 바꿔서 얘기해요. 변호사건 검사든 간에. 거기에 여인영이 약간 이제 빠졌지만 쭉 내용을 들어보면 여인영이 아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비상대권이라 그랬다, 계엄이라 그렇죠. 그랬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당사자도 막 헷갈리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 말이 아닌데요라고 한 것인데 이게 이제 또 언론에는 약간 와전이 된 느낌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저같이 언론인 분들이 10시부터 5시 반까지 한 사람이 다 앉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막 2시간, 3시간마다 사람이 교체돼요. 아니면 중간에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가던가. 네. 그러니까 다 안 듣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뉴스 기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큰 틀에서 부인한 건 없다. 큰 틀에서 부인한 건 없다. 다만 내가 계엄이라고 들은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계엄이로 인식은 했다. 본인이 인식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계엄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알고 행동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건 거의 자백인데. 거의 자백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몰랐다라고 또 얘기를 그러니까 날짜는 몰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날짜는 몰랐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진술을 쭉 들어보면 아 이게 사실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네. 인식하고 있었다. 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당황했을 수는 있으나 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다. 그렇죠. 하기사 근데 아무리 알고 있었어도 정치인 체포를 하라, 국회를 장악하라 이 얘기는 계엄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야 돼? 해도 돼? 그렇죠. 이거 그리고 어떻게 잡아오라는 거야?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사들은 잡아와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인형 같은 게 무슨 혐의로 잡아옵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식이라면 검사들은 무슨 혐의인지는 지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라면 잡아와 이씨 이렇게 된 거. 자,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이해를 했습니다. 참 근데 여인형이 뭐 메모 같은 것도 남겼다죠? 네,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30일 이후에 휴가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휴가를 다녀요. 그럼 거기서 그 당시에 메모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네. 12월 1일자와 이제 12월 3일 오전에. 자, 이게 그게 핸드폰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핸드폰에 이제 포렌식을 했을 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뭐 그다음에 경찰, 조본, 이게 조사본부란 말이겠죠. 그렇죠. 위치 파악 30명, 합동체포조,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영,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뭐 다 돼 있네.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져 있어요. 이거면은
야, 이거 가지고 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참 곤란한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왜 작성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11월 30일 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본인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인 혼자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쭉 메모를 했었던 거고 누구와는 공유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랑 공유를 했는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반역을 나도 모르게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거냐. 근데 어느 정도는 인식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 어느 정도는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선배님이라든지 제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계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일날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 일치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 오늘 여인형이 얘기한 것 중에 계엄 모르는 이유가 자기가 계엄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 네. 하다못해 계엄하게 되면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작전 계획도 미리 세워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야 안 했겠지만 작전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둔 건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워놨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계엄 훈련을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해요.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선배님 말씀처럼 직접 훈련도 하고 이런 게 여러 번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 이렇게 조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 민주당 내 의원들이 계엄을 계속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놓고 했다라고 하면 안 잡혔겠습니까? 훈련을 하면 바로 잡히지.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건 김용현이건 대놓고는 못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충분히 암시는 줬다는 그렇죠. 암시는 계속 준 거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뭐 훈련을 하더라도 부대 단위로 이렇게 안 보이게 설설설설 해라. 그렇죠. 뭐 그런 정도.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검사들은 대충 알아듣고 그냥 대충 알아서 해.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아마 윤석열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군인들 같은 경우 이거 해도 돼 정말? 검사들은 이거 해도 돼가 없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예. 지들이 법이거든. 근데 군인들이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하잖아.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 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서 계속 영인형은 내가 계엄하려고 한 거 가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전체적인 내용이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재확인하는 수준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루즈하게 흘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또 뭐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이게 그 계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맨 처음에 여인형이 계엄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계엄 비스무리한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강남에서 24년도 강남에 여름에 만났을 때입니다. 이 이진우와 곽종근과 여인형이. 근데 우선 이 당시에는 이진우와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인형 같은 경우에 그런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야기를 바꿉니다. 오전에는 그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진우 변호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헷갈리게끔 유도신문을 그렇죠. 유도신문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엄에 대한 논의나 얘기했었던 게 국정조 국회 뭐죠? 11월 달에 국정조사? 예, 국정감사. 네, 국정감사. 국정감사 이후에 했는지 아니면 그 강남에서 했는지 헷갈린다라고 진술을 바꿔요. 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헷갈리게 유도를 한 거지. 헷갈리게 계속 아니, 유도를 그러니까 한 거죠. 본인이 계속 알고 있는데 진짜 그게 맞아요?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헷갈려요. 근데 왜냐면 안 헷갈리는 것도. 그걸 물어보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했다라고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뉴스 기사에서 좀 뭐 진술을 바꿨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내는 얘기는 없네요. 뭐 굳이 윤석열한테 유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여인영이 약간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슷한 의미 말도 한 것 같아요. 군이 뭐 이용당했다.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보고 하고 싶은 얘기 아닌가 싶어요. 아,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뭐 대통령이나 김영현이나 지금 이 상황을 쭉 본인이 보아하니 군인들 같은 경우에 도구로 쓰이고 버렸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을 당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이제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이제 군인들이 봤을 때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집단항명죄로 본인들은 잡혀갈 줄 알고 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이 합수부 같은 걸 만들고 했었던 거는 이 어쩔 수 없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당했다. 도구로 쓰이고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글쎄 이게 그러니까 굳이 아주 좋게 이해를 하면은 자기들은 군사 작전이라든지 군 개념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이렇게 짙게 깔렸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 의미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난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별식이나 달아가지고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이거 한 대씩 패버리고 싶어. 뭐 포스타 박안수도 그렇고 쓰리스타들도 그렇고 본인들은 다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국헌문란 행위인지 인식을 못했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아무래도 수상해서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겠더라라고 해야지 그 얘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딱 부합하는 사람은 곽종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나머지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본인도 행동 잘못된 건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던 지휘관이라고 하면 본인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결국에 출동을 시켰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지. 뭐 억울하다 뭐하다 본인은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기자들 얘기도 해요. 기자들이 보면은 꼭 보면 이상한 기사 쓰는 애들이 꽤 많거든. 네. 그러면 제가 좀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변명으로 뭐가 들어오느냐면 아이씨 부장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이게 몰라요. 이제 기자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내용이다 할 경우에는 행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사를 앞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예. 위에는 만약에 이재명을 신나게 공격하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이재명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얘기를 갑자기 팍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앞뒤가 안 맞게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꼬장 부린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쓰기는 쓰지만 내 의사는 그게 아니라고 행간에다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으라고 내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대로 여인영한테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실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알았던 것과 달라서 요렇게 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성현 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후속 부대가 오는데 야 니들 서강대교 넘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있을 때 그때 이제 당시 언론들이 그러니까 당시 뭐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구원파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전부 다 구원파 뭐 이제 후려잡는 한마디로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당시 그때는 파이낸셜 뉴스 있었는데 파이낸셜 뉴스 편집국장이 나보고 그 유병원의
국외 도피설, 망명설, 그러니까 밀항설 이걸 쓰려는 거야. 그럼 밀항설 내가 취재를 해봤어. 예. 그랬는데 검사들이 에이 밀항은 말이 안 돼요라는 거야. 그런데도 자꾸 취재를 해보라니까 계속 취재를 했지. 근데 예. 검사 한 명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밀항을 했으면 그 밀항한 나라의 특정 지역과 그 구원파가 있는 지역 여기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다른 때와 그 달리 통화량이 확 늘어난 게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확실하잖아 이거는. 그 확실하죠. 숫자로 되긴 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보고를 했어. 그래서 쓰내는 거야. 미치고 발작 뛰겠대. 그래서 행간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그거 내가 저기 그 기사 때문에 그 언론중재위원회 간 거야. 아이고. 구원파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아. 열받죠. 유병원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죠. 그 기사가 나갈 쯤에 이미 유병원 죽어 있는 상태였거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나가 피했느냐. 사실 이게 내가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했는데 내가 행간에 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다 이거야. 봐봐라. 이런 내용 다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한 거다. 라고 했더니 구원파 쪽 변호사도 인정.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들도 인정해서 인정한 거예요. 오,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은 수고는 해야 되는 거야. 시킨다고 다 하면 안 돼. 기자가 무슨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아닌 거 기자가 거짓말을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군데군데 복선을 깔아놓으란 말이야. 그렇게. 그런 정도의 수고는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변명거리가 있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짓도 안 하고서는 더군다나 별식이나 달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진우 변호사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진우 변호사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 장군들, 이 사령관들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오늘 이 워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내가 여태까지 공소장이나 이런 거 다 봤는데 장군들 씨 잘못한 거 없어. 너네 몰랐어. 몰랐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상황을 모르면서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리고 위헌적인 거를 판단하고 일일이 다 했었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나중에 만약에 뭐 간첩이 들어온다던가 전쟁을 했었을 때 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면 누가 그 대통령 말이나 이런 거 듣겠냐. 아, 간첩이 안 왔잖아. 간첩이 안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말을 들을 그런 장군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죄로 받으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야, 그 변호사 이름이 뭐야 이거. 제가 다음번에 이름 적어올게요. 네. 이런 사람들은 공개해서 박제를 해야 돼. 근데 진짜 다른 변호인이 얘기할 때 막 열 뻗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진우 변호사 얘기만 들으면 열이 그냥 뻗치고 옆에 있는 기자분들도 한숨 쉬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 돼야지. 아니, 꼭 간첩 왔으면 당연히 그렇지. 근데 간첩이 왔는지 간첩 안 왔는데 계엄이 난 건지 그걸 별식이나 달아서 구분하면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 맞아. 그 뒤져야지. 그게 아우 진짜 욕 나오네 진짜. 그 군대에서 제일 나쁜 욕이 니는 밥 먹고 뭐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월급 받아서 뭐 하는데 그 계급 그렇게 별식이나 달아가지고 뭐 하는데 아우 씨 열받아. 참 이 열을 안 받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매번 참. 네, 그렇죠. 네. 자, 이번 주는 그러면 이제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된 건가요? 남아있는 재판이 또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박종훈 대령 재판이 있는데 박정훈 대령. 네, 박종훈 대령 재판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가고 싶지만 논문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녀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뵈야 되나요? 네,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